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읍시가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정촌 가요특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운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이 닫힌 채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공사가 끝난 정촌 가요특구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 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요 박물관과 정원, 인공호수, 누각 같은 조형물만 제대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정읍사 가요특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요 저희 100년 정도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 테마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식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주체, 운영 방식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으로 활용한다는 한옥 건물 석동도 마찬가지여서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음 주 준공이면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만석군 가옥과 정읍사 여인의 집도 운영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옥 건물 한 동만 지어놓은 상태로 만석군의 살림살이와 정읍사 여인의 정취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막연한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한식 체험관, 주막, 만석군 가옥 등을 임대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준공식을 먼저 지금 있는 시설로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전북에서도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라북도는 멧돼지 포획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5일간 총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고창과 부안 해안가에서 멧돼지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주변 소독하고 있고 국립과학원 산하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면 아마 현장 매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이달에만 완주와 익산 등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는 모두 5마리.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안의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멧돼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멧돼지 포획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인력을 50명까지 늘립니다. 9월 25일자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방진한 인원이 30명에서 시군별 50명으로 지금 증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발표와 달리 포획은 중단됐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인 지난 13일 포획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날부터 바로 중단된 겁니다. 3호사단 전술훈련으로 총기 사용이 오늘까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자체에 다 총이 묶였어요. 총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가요. 맨몸으로 가서는 돼지가 들이받으면 다 다치니까. 야생 멧돼지에 의한 돼지열병 전염 가능성이 나오지만 전라북도의 방역 행정은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빼돌려 A+ 학점을 받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립대인 전북대에서도 교수 부모의 강의를 듣거나 학사관리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아들, 딸을 자신이 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 전북대에 입학시켰습니다. 입학 후 아들은 아버지 수업 7과목을 들었습니다. 성적은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딸은 총 8과목을 듣고 그중에서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서 평균 평점이 4.4입니다. 아빠 수업을 제외하면 평균 평점은 3.4에 불과하고요. 교육부 조사 결과 전북대에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학생 21명이 교수 부모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전 신고 미이행 등 학사 관리 부정 사례가 9건인데 전국적으로 적발된 13건의 70%나 차지했습니다. 학사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전 신고, 이걸 위반한 교수들에 대해서 주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데 그에 관해서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 간 수강 규정을 강화하라고 제안했고 전북대는 올해부터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어길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종자 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는 김제에서 제3회 국제 종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씨앗을 보거나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드넓은 부지에서 수십여 종의 작물들이 푸른 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띤 무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이 풍부합니다. 기능성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2배가량 커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모두 씨앗의 힘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서 기르고 싶어서 왔어요. 대한민국 종자기술과 산업의 현 주소인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68개 기업들의 종자 300여 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종자의 우수성에 반한 외국 상인들은 앞다퉈 우리의 씨앗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Seed from Korea is easy to grow in Indonesia and acceptable for the market. Crop, vegetable crop, we can find here in this expo. 주최 측은 올해 종자 수출 목표를 6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채소, 고추, 무, 양파 이런 모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수출의 목표를 두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미생물 은행도 첫 선을 보여 농업의 무한한 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작물의 생산량을 정대를 시킬 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확물들이 상당히 기능성이 부과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미래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종자 박람회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류의 고장인 순창군이 블루베리를 활용한 명품주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업체들이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이 지역의 강점인 발효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주류 시장에 도전합니다. 순창군은 와인과 과일주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된 만큼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블루베리 곤약을 상품화해서 명품주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입니다. 남원시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남원대교와 독림교에 대해 내진 보강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내진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이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한미군 4.11 계약사령부가 다음 달 7일 군산에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미군기지 외주 계약 분야는 토목, 전기, 건설에서 청소, 조경, 용달차까지 다양한 부문이 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임실군이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을 4.19 혁명 부상자와 순직군경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수당 수령자도 보훈수당을 받게 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26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32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숨진 여성이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에게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말했다는 이유로 원룸에 가두고 석 달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거창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고창군 해리면의 해안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라도는 이에 앞서 이번 달 진안과 익산, 부안, 완주, 정읍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며 역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78명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가운데 30%인 24명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나머지 70%는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견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전체 초중고생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전라도의 초중고등학생은 2012년보다 56,500여 명이나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4,100여 명이 증가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7년 만에 3배가 넘는 3.7%까지 늘었습니다. 전라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전북교육청이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고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평균 5.5회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만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년짜리 단기 계약에 노출돼 있고 급여 책정 시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도자들의 업무와 계약 상황에 비춰보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위배되고 다른 시도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도 동떨어져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해수부가 신항만 배후 부지에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를 위해서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8천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한 선석에 49억 원만 반영된 부두 설계비도 두 선석에 76억 원으로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당은 이를 위해 정동영, 박주현, 김광수 의원이 역할을 나누어 농해수위와 국토위, 예결위에서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과도 협력해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